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창 좀 들썩이고 있어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화장품주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다 혹은 좀 눈치를 보느라 쓰고 계신 분들도 밖에 나가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화장품주 관점에서는 이제 수요 공급이 있을 텐데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장품주에 봄날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은 마스크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첫날 통계를 보니까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만 벗은 걸로 나왔어요. 일단 뭐 어떤 코로나 외에도 미세먼지라든지 최근에 어떤 꽃가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기의 질 자체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어떤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공기의 오염 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화장품을 굳이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있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판매, 어떤 매장 쪽이나 판매, 온라인 쪽에 대한 판매는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만들려면 원료가 들어갈 텐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화장품 쪽은 영향 안 받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게 영향이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인플레라던가 원산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모두 다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에는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인니의 함유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함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함유가 사실상 라면, 과자, 빵 같은 어떤 식품 이런 쪽들로 대부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가공식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물량 여유 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확보해놨다라고 하면서 최대 6개월치 정도까지는 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태가 일단은 러우 사태가 쉽사리 종신선언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글로벌 제재가 더해지면서 중장기화가 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재고 확보 노력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태 장기화되면은 생산에서 차질을 빚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품 가격이 결국에는 소비자들로 전가가 되면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식품뿐만 아니라 어떤 비누 그리고 로션 같은 쪽의 원료로도 또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화장품 원료단 부분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확실하게 수출 중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의 좀 환경을 살펴봤는데 뭐 하나 딱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없이 약간은 좀 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어도 되기는 하지만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여전히 잔존해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부담도 역시나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들썩이기는 했는데 사실 시원스럽게 오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크게 빠진 것도 없어서 현재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 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선반영이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주가 상승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과 어떤 코로나의 인식 상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소비자들의 화장품 쪽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럭셔리 그리고 더마 쪽 치료 목적이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고기능성 제품군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기초적인 기초 베이스라던가 이런 쪽들은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쪽들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고 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잖아요. 이런 중국 시장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 로컬 브랜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는 기대감 부분들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난 부분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품도 좋은 부분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의 어떤 수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화장품이 한창일 때랑 정말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보다는 이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의견까지 보태주셨는데 실제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 그다지 좋지가 않았잖아요. 물론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또 주가는 단기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주들의 1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쪽과 연결이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경우에 보따리 사기라고 하죠. 싸이공 그쪽이 오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구 그리고 LG생활건강의 후 이런 제품들을 정말로 남겨놓지 않고 싹쓸이를 해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브랜드에 대한 총선도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정말로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꾸준하게 영업 실적을 제가 알기로는 30분기 이상을 계속 정말로 잘 나왔던 그런 기업인데 이런 부분만으로도 일단은 깨지면서 1년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아까 말씀드렸던 럭셔리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로레알 화장품 브랜드 아실 거예요. 로레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21년 하반기에 미국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22년 1분기에는 유럽 쪽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색조와 향수 쪽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는 세계 분기째 아쉬운 실적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북미 쪽이라던가 유럽 쪽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이 사실상 중국이 약간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으로부터 봤을 때 중국이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 정책이라든가 성장률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G2 이상으로 올라섰지만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좀 일반인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로 소비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냐.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17%의 성장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전년 대비해서 5%가량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성장세 자체가 그래프가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주가 생각나기는 하는데 화장품주를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일단 화장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별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인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회복세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대형 화장품주들은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하는 것은 반짝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환매에 의한 수급적인 요인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로레알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선방을 타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기대감들이 선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기대감을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도 기대감을 뛰어넘는 실적들을 더 보여줄 이런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그런 수혜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 쪽을 한번 좀 꼽아볼 텐데요. 클리오라는 업체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레알 쪽이 향수라던가 색조 부문에서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클리오 같은 업체는 일단 색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철수화하고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상 어떤 화장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비중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온라인으로 다 주문해서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해 나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대신에 어떤 핫플레이스 거점에는 이런 것들을 한씩 대형 마켓으로 두는 게 그 전시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출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흡수 채널의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또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등 온라인은 수익도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이겠죠. 거기다 일본 성장하면서 사업체들이 했을 때는 그나마 좋은 영업 환경에서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화장품주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파스라는 업체는 제가 전에 한번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기반한 화장품이거든요. 그냥 얼굴 표면에 바르는 것보다는 이 마이크로 니들로 피부에다가 홈체질을 내줍니다. 그래서 미세한 상처를 입으면서 그쪽으로 침투를 시키면서 더욱더 효과와 효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화장품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패치를 이용해서 패치 기술을 이용해서 나중에 산업, 의약품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어려운 화장품 시장에서도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신사업 요인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조금 소폭 반등을 하는 듯 했으나 이 지수는 다시 조금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수급이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핑퐁 반등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미국 쪽에서 CPI라던가 이런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고 투자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빅픽처에서는 화장품 섹터 들여다봤습니다.